구장입니다. 사장님들 펼쳐보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어제 했었던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 드렸죠. 이제 구장은 우리는 협업의 관계예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그랬을 때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이 구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현 사장 오늘도 금요일 마지막 도와주시기 바래요. 네.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 환하게 타오른다. 결국은 성공의 에너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들게 하는 거 아까 송시현 사장님처럼 특히나 초기에 이 확신의 크기가 10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1일 1 강의를 통해서 확신의 크기를 늘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옆에 103 페이지 한번 읽어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예상 회원을 후원하기 위해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해 봅시다. 예. 이때는 이제 우리가 스폰서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스폰서의 후원을 카운셀링을 받고 이제 같이 만나기로 한 거죠. 나의 예비 파트너를 명단을 가지고 이제 기업 연속을 해야 되니까 같이 삽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을 때 어떤 이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스폰서가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망 예파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자인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스폰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할 그쵸. 겁니다. 혼자 가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먼저 카페에 갔다 그럼 좀 조용한 자리에 착석해서 주변을 좀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땐 에너지를 못 느낀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만나기로 한 스폰서가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당신은 스폰서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왔어요. 예비 파트너보다 먼저 왔어. 그러면 그때 내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다르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상황에서 예상 회원이 들어오면 에너지는 더 상승합니다. 이 예상 회원은 지금 초대의 약속을 지켜준 거잖아요. 세 명이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때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예상 파트너가 약속 오는 중에 약속이 깨졌어. 캔슬이 됐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나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가 같이 또 있다? 그럼 다음 미팅을 계획하고 예. 또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메커니즘을 저는 타오르는 불꽃이라거나 비즈니스 시즐 세션이라고 합니다. 시즐 세션은요. 그 고깃집을 지나다 보면 지글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있죠. 그리고 그 소리와 더불어서 이 냄새까지 그걸 시즐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동행했을 때 이 시즐 세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당신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상대로 스폰서와 함께 쇼더 플랜 할 때는 이처럼 사업의 맛보고 싶어 하도록 만들 호기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으로 그 마음이 설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초대가 됐을 땐 그 초대자한테 집중해 주고 물론 스폰서와 같이 미팅을 할 때는 스폰서가 충분히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그분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도와야 해요. 그러려면 옆에서 메모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대인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로 초대가 저는 처음에 인천에서 사업을 할 때 선릉까지 초대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떤 미팅이나 이럴 때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이 쇼도 플랜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2017 년도에. 그러니까 무조건 센터로 초대와
그랬던 저였는데 그때부터 그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스폰서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시스템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취소하지 않아요. 자기 집 근처니까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 뭐였다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복제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음. 그래서 복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나와 스폰서가 같이 그분이 있는 곳에서 같이 만나면서 이 셋이 만드는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죠. 어제 저도 그래서 가산 디지털의 파트너 후원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갔을 때랑 같이 갔을 때랑 그분이 같이 만났을 때랑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이랑 그 에너지가 다르다. 설령 반신반의하는 사람, 예, 젖은 장작이죠. 있더라도 그를 시즐 세션으로 권유해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로 초대하면 장작이 서서히 마르면서 결국 불꽃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대예요. 매번 내가 똑같은 얘기를 가서 하는 건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공간으로 초대해서 이분이 또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에너지가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와서 다른 세상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뉴스키너들의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가 되게 중요하다. 혼자 있는 공간으로 계속 초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서 회의적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장에서 배우셨잖아요. 금배, 은배, 빈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빈배와 만나게 하는 것보다 라인으로 스폰서들은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라인으로 미팅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젖은 장작을 불꽃도 없는 맨 땅에 두는 것과 같아서 불은커녕 연기도 피우지 못한다. 그래서 스폰서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 볼게요. 106페이지. 당신 혼자 누군가를 직접 설득할 때는 아무리 완곡하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존이 듣고 있음을 의식하며 캐롤에게 계속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 내가 이 상황 안에서 내가 한 사람만 두고 막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멋졌거든요.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세 명이 만났어요. 근데 두 스폰서가 이 가망 예비 파트너를 두고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머리가 아파요. 그거보다는 스폰서가 이분한테 충분히 얘기했다면 그다음은 스폰서와 이 파트너 둘이서 좀 적당한 대화를 나눠 주는 것도 좋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요즘 TRM를 섭취하는데 어때요 사장님? 사장님 그분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얘기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쉴 틈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도 너무 좋다. 놀랍게도 사람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득당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대화의 주변에서 들을 때 훨씬 더 깊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팅을 할 때 밝은 소재로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종교 얘기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거나 막 그러니까 어두운 얘기 이런 얘기로 흘러가지 말라는, 우리는 만남의 목적이 결국은 사업 제품과 사업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화제거리는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럴 때 사장님은 사업 얘기만 해요. 사장님은 제품 얘기만 해요. 스폰서가 후원 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과 개인적인 어떤 미팅이나 개인적인 문화생활은 두 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걸 이상하게 이거 비즈니스와 좀 바깥으로 끌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밑에 모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래요. "이 사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한 대가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송시현 사장님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 강사가 되셨단 말이죠. 하지만 뉴스키는 공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워요. 안 해 봤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이 내가 지속 반복하고 내가 실력이 쌓이면 쉬워지는 일이에요. 어찌 됐든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쉬워지는 근데 그 끝점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자영업이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끝점과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의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보자." 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9 장에서는 컨택에 대한 이야기 아주 그냥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스폰서와 파트너에 같이 미팅을 했을 때 어떤 자세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그 자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쪽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10 장입니다. 10 장은 이제 네킨 쇼더 플랜 아홉 번째인데요.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든대. 예전에 번역에는 열정적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열정적, 의욕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예. '아 나는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왜 파트너들은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연극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만찬 데이를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저도 17년 동안 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10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렇게 여기서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림 한번 볼까요? 밑으로 떨어지는 하얀 뜨거운 냄비가 있어요. 갑자기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그리고 상향으로 꾸준하게 내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림이 있죠. 이것은 열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 아래로 향하는 열정. 그래서 당신을 비롯해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가득한 세미나 강연에 참석해 이 사업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죠. 이번 주에 하는 이 쇼도 플랜을 들으면서도 뜨거워지실 수 있고요. 드림 캠프를 통해서 내가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나 그래. 나 다시 마음 먹었어.' 하고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뜨거운 냄비라는 거예요. 읽어 볼게요. 즉 초기에는 초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주일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초기에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4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2주일도 되기 전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4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라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 내가 why가 생긴 거예요. 아 나 이 사업을 해볼 이유가 생겼는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분은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시들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큰 시스템만 있다고 해서 이 열정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시스템은 큰 시스템대로 우리 5 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배워서 내가 총을 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 주고 그 시스템에 초대하고 그 시스템에서 초대하는 또 개인적인 시스템 맨투맨 20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앉아서. 본인이 바로 못 가르쳐 주면 상위 업라인 스폰서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에서 이 책도 뜨거운 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 부분은 곧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스태미나 참석, 스폰서와의 미팅, 책과 자료 읽기, 제품 전달하기, 정보 수집하기는 모두 뜨거운 냄비나 밑으로 향하는 열정에 속합니다. 예. 그냥 뜨거웠다가 식을 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활동이라 얘기하는 건 그거 필요해요. 우리한테 자극도 필요하고요. 그 뜨거워지는 그 열정을 통해서 '나 해 봐야지.' 하는 다시 일으키는 마음도 필요하다 말이죠. 그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가짐의 레벨이 있죠. 최소한 내 온도를 100 도가 아니더라도 초기에 30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 30 도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30도 온도를 유지하는 건 1일 1 강이에요. 월요일 날 변영일 사장님의 스피치 중에서 그
나눈 대화 중에서 본인이 콜드를 가기 전에 강의를 몇 개를 듣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의 이 30도 이상의 에너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면 쭉 또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로 상태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면 당신이 최소한 30도의 에너지는 온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30도 온도도 안 되는데 막 부정만 가득해. 그럼 만나서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스폰서가 도와준다고 한들 그 부정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100도가 넘는 스폰서가 가더라도. 또 읽어볼게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체온의 온기도 느끼지 못할 30도 이하의 레벨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설령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대가 호응해 주지 않아 자신만 처참해지는 결과를 얻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후원했고 그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네. 막 사인한 사람은 대부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본인이 40도 이상의 에너지를 품게 돼요. 30도보다 나보다 30도인 나보다 저 사람의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가망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의문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의욕이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흔해요. 바깥에서 거절당하고 몇 명한테 전달해 보고 "이거 안 되는 사업이야."라고 치부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뒤로 하려면 아예 애초부터 지금 사장님이 나가서 바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배우는 데 집중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 훈련 있죠.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는 거. 그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또 다음 장 읽어 주세요. 또한 이제 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친한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는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진실을 접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마 열정의 레벨이 30도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음소거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번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질문과 의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면이라고 되어 있죠. 스폰서가 그래서 내 파트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명단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초기에. 그래야 그분이, 아,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내 파트너가 이런 상태구나. 그랬을 때, 뭐가 안 풀렸는지, 그 현장에서 뭐가 안 됐는지를 제대로 점검하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는 다시, 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구나. 내 스폰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때문에 열정의 레벨은 40도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좀 더 길게 그 레벨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지금 자충우돌하고 막 널뛰기 해요. 널뛰기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널뛰는 게 되게 완만해지고 어느 순간 되면 널도 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40도 이상으로 머물게 하는 이 반복적인 거에 이미 경험한 스폰서, 업라인, 그리고 사업자들의 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밑에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위로 향하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열정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이제 위로 향하는 열정. 위로 향하는 마음가짐 별표 해 보시고요. 당신에게는 이미 스폰서가 있어요. 그 스폰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도움을 줍니다. 가령 당신이 5명으로 시작할 경우 그들에게 각자 5도씩 체온이, 예, 나눠지는 거예요. 볼게요. 그림 볼게요. 스폰서가 있고 나가 있어요. 당신이 있어요. 근데 내 일대가 5명이 생겼을 때 나는 에너지가 100으로 오를 것 같잖아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도씩이에요. 25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의 레벨이. 처음엔 에너지가 100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레벨이 내려가. 왜? '난 왜 3 대까지 안 나오지? 나는 왜 나는 왜 이렇게 1 대에서 2 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지?' 이렇게 상실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이 에너지 레벨이. 예. 내가 5 도인 내가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창출하고 그 파트너가 나왔을 때 5 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2 대가 창출이 될 땐 나한테는 10 도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와 전혀 다른 내가 1 대처럼 삽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 대가 삽질하는 걸 도우면서 나온 멤버인 거예요.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2 대가 나왔을 때는 10 도의 에너지, 3 대가 나왔을 때는 20 도, 40 도,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쇼더 플레이는 그다음 몇 도일까요? 80 도의 에너지라고 써 있거든요. 예. 5 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네트 일 중간에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활력이 생겨나 모두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눈앞에 옵니다. 모두의 사업이라서 혼자가 아니라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도 저 사장님이 지금 막 한 명, 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2 대가 나오면서 2 대, 3 대, 4 대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네트워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읽어 볼게요. 그것을 경험하면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하루빨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죠. 그렇죠. 내 파트너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어나길 바라게 되고 사실 이것을 체험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레버러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캐롤이 톰을 후원했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부르기 쉬운 적당한 이름을 사용해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은 전화를 받습니다. 톰이 아니라 그 밑에 빌이 지난주에 벌써 5명을 후원했다는 전화죠. 빌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업라인 스폰서들은 당연히 분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캐롤을 통해서 톰을 통해서 빌이 나왔는데 빌은 벌써 5명을 이게 지름길이라 그랬잖아요. 구축하면 톰도 이렇게 구축하게 될 거고요. 캐롤도 마찬 이 팀 전체가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당신이 후원하는 사람을 아직 은배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가 사업에 커다란 흥미를 보일지라도 아직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가서 보면 이 그림이요. 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데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친구가 은배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 경우 당신 그룹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친구를 후원하고 나아가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 3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예, 3단계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확률상 그다음에 금배가 나올 확률이 1 대에서 우리는 내가 직접 만나는 삽질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금배가 아니라고 막 속상해하거든요. 아니요. 그분이 은배더라도 그 은배를 도와서 하다 보면 어 지금 우리의 그룹에 있는 그분들보다 지금 정말 금배의 성향을 갖는 분들이 내 라인에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운라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금배 유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곧바로 금배 유형과 근데 긴밀이라고 하는 건 좀 지워 주세요. 연락을 취해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 긴밀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 라인이 같이 도와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근데 도와주는 그 스폰서의 강점이 달라요. 어떤 분이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이 이걸 잘하고 혼자 다 도울 수 없거든요. 그걸 같이 협업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호 같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 페이지, 119 페이지에 별표하시고요. 자신의 이제 이 부분이 인제 위로 향하는 열정이에요. 자신의 다운라인이 활기를 띠는 것보다 자신의 다운라인이 활기를 띠는 거래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치켜드는 것보다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젖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계속 스폰서가 동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스폰서의 역량만 키우는 거. 어느 정도 스폰서 거를 배웠으면 본인이 부딪히고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역량이 키워지고 나도 파트너로 후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읽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합니다.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로부터 그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않게 되는 날이 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래야 레버러지가 납니다. 이 순간을 저는 그들이 10가지 내킨 쇼더 플랜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그들은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과 접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림이 있죠. 수잔이 있고요. 수잔은 스폰서입니다. 양동이는 이제 파트너, 나죠. 그래서 냄비의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예. 냄비의 물은요,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한여름에 사막의 한가운데서 냄비를 갖다 놓아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나 98도에서 절대 끓지 않지요. 만약 당신의 열정이 100도에서 끓고 있을 때 체온이 40도인 사람을 만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100도 이상이에요. 근데 40도에 30도가 아니라 40도의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둘이 쿵짝이 맞아지죠. 와, 가능성을 보고 저분과 그룹을 만들면 이 100도의 에너지를 나눠서 저분을 100도로 그러니까 올려줄 수 있겠다. 저 사람과 그룹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당신이 그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혹은 누구에게라도 당신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태. 100도가 되면요. 누구한테라도 사업 얘기, 명함 아무한테나 주고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험하고 본인이 성과를 내고 확신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태양이 물을 끓게 할 수 없듯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만들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끓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끓이려고 노력하는 건 행동이에요. 아무리 붙잡아 놓고 같이 콜드를 하자. 같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 아무리 내가 그분한테 그런 걸 해도 그 사람이 꿈쩍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나 자신이 욕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스폰서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스폰서는 내가 내 열정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또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톱 레벨 사람들이 세미나나 미팅을 해주고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도 당신이라는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의 열정 지수를 40도로 끌어올려 효과적인 레벨에 도달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30도에서 그 자극을 줘서 40도로 올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이 당신이란 물이 끓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어디까지나 당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나 드림 캠프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외부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스폰서의 이 말 한마디가 또 동기부여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도 동기부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강연이 필요하고 나 스스로 나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셀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게 아침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나를 이겨내는 거. 결국은 외부로부터 왔던 걸 내 안에 내부가 그걸 같이 해내지 않으면 이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래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 근데 도와줄 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도와주는데 자꾸 어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가서 현장에 가서 뭔가 어 그분을 만나서 동기부여하고 그분을 끌어내려고 리크루팅을 하려고 어떤 같이 협업을 하는데 후속 조치가 안 된다든지 스폰서가 하는 얘기 자체가 다 튕겨져 나간다든지 이러면 절대 성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같이 하는 힘이에요.
이 생각을 같이 하려면 첫 번째 시스템에 같이 해야 돼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플러그인 돼서 스폰서랑 같이 하지 않으면 그 그림 그리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절대로 늦어집니다. 난 시스템에 나오는데 왜 안 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스폰서가 있는 곳에 같이 가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아는 사람은 당신의 스폰서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후원 활동을 돕습니다. 스폰서는요. 내가 전달한 그 초대자는 나랑 아는 사람이에요. 콜드로 만났더라도 내가 먼저 만난 사람이잖아요. 스폰서는 아주 초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는요. 실력이 있습니다. 바로 친해지고 바로 그 사람을 알아내는 실력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당신이 후원에 한 번 성공하면 그것은 냄비 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을 하나가 붙인 게 가장 큰 동기부여고 그 불이 하나 나온 게 엉덩이에 촛불이 하나 나온 게 결국은 위로 향하는 열정이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읽어 볼게요. 5명을 후원한 시점이라면 5개의 물이 점화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상태지만 아직 물은 끓지 않습니다. 예, 물이 왜 끓지 않을까요? 예, 5개면 25도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당신이 후원한 5명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라면 냄비에 물은 끓지 않아. 내가 구축해 놨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죠. 그냥 25도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림에 보면 요 그림에 저기 네모 박스 해 주시고요. 읽어 주세요. 그 중에서 3명이 3단계까지 깊어지거나 2명이 4단계까지 도달하면 혹은 1명이 5단계까지 네트워크를 깊이 파내려가면 물은 순식간에 끓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든 냄비 밑에 열기가 100도에 달하면 물은 끓습니다. 그쵸. 물은 끓어요. 이게 한번 볼게요. 아까 그림에서 지금 5개가 나왔습니다. 5개가 나오면 25도죠. 2대가 3개 나왔죠. 그러면 30도죠. 3대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20도니까 60도죠. 벌써 100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라인만이라도 1대가 5개까지 5라인까지 나오잖아요. 1대부터 5대 라인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10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3장에서 기억하시나요? 3장에서 나를 통해서 내 1대를 3대까지 후원하면 나를 통해서 4대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끓기 시작하면 태양은 필요 없어요. 스폰서의 동기부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내 파트너들, 내가 시스템에 대해 더 강력하게 에너지를 내고 시스템을 이들한테 더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같이 프로모션하고 같이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여서 스폰서의 역할이 처음에 스폰서는 하나하나 다 안내해 주지만 그때 스폰서 영역이 줄기 때문에 그 스폰서도 본인의 일대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따라서 태양의 역할을 하면 당신은 다른 후원 활동에 힘을 분산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물은 계속 끓을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지원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스폰서가 명단 미팅을 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끓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 '아 우리 내 팀에 스폰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팀을 도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한 당신이 그들 앞에서 회포를 시켜들어 부추기는 것이 아니란 "날 따라라. 이게 아닌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이미 점화된 불길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 중에서 요 분이 막 그룹을 만드는데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분한테 연락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고민하고 예 불을 더 붙여 주려고 하고 불이 온도를 높여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라인들하고는 이미 소통이 되고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또 그림 볼게요. 이제 그 122 페이지의 그림에서 나오지 않는 그림이 있죠. 뭐예요? 백버너라고 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볼게요. 물론 당신이 후원한 사람 중에 끓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송시현 사장님처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백버너가 없죠. 지금 모두가 처음 컨택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중에 거절하기도 하고 타이밍이 되지도 아 돼 타이밍이 아닌 사람도 있고 내가 또 설령 초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축하는 5명을 구축하는 그 가운데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그냥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제품도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백버너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처음으로 끓게 하는 사람이 물이 끓게 되는 사람이 최초로 후원하는 이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후원한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번째로 후원한 이 사람이 네 번째인 사람이 자세도 좋고 그리고 이미 금배고 배우려고 하고 시스템에 제대로 플러그인 되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폰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같이 협력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분이 더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먼저 끓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고 먼저 끓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깊이 펼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시스템에서 성장해내는 스폰서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바쁠 것 같아. 바쁘시죠? 저를 도울 시간 없으시죠?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본인을 통해서 바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맨 밑에 또 읽어볼까요? 데키 슈더 플랜 2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에 5명 이상과 충분히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만약 10명을 한꺼번에 사업에 시켜도 그중 5명하고만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5명을 찾기 위해 15명이나 20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네. 다른 사람. 아까 20 명, 30명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 5 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 멤버로. 내 비즈니스 멤버로 생겼어. 그럼 나머지는요. 백버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에서 화력을 거두는 백버너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백버너들이 너무 감사하죠. 제품을 쓰기도 하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신제품을 구매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나의 앞으로의 가망 사업자의 멤버의 내 비즈니스 그 다이어리에 적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명단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 사업이. 그 명단이 풍성해지는 건 처음에 내가 빠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루밍아웃하고 빠르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 주십시오. 5명 중에서 1 명이나 2 명이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내 멤버 중에서. 그러면 나는 또 새로운 멤버 2.5% 비즈니스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멤버를 또 구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버너로 둔 그분들 중에서 또 찾아 나서고 내 지금 상황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해 주고 신제품이 어떤 것이 나와서 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분의 현실이 그전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내 얘기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을 "거절했으니까 나랑 저 사람은 이제 인연 끊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되는 모습을 그분이 꾸준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것은 백버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사례도 이야기하지만 또 읽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이 후원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던 그들도 사업에 열정을 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사업이 잘 될지 그렇지 않을지 살피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만에 했어요. 뭐 15년 만에 했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하고 1년 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버너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내 삼천지부뿐만 아니라 매출도 굉장히 짱짱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 이 백버너를. 그래서 오늘 이제 9 장, 10장 이제 마무리 이제 공부했습니다. 10 장에서는 가장 열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랑연에서 이야기하는 파파만이죠. 파트너의 파트너를 하지만 그 파트너의 파트너를 스폰서가 막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건 나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스폰서이지 없는 파트너를 스폰서가 쫓아다니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대 삽질하는 걸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이제10장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시간은 조금 오바될 수 있지만 사장님들 중에 두 분께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 이렇게 10 장까지 오고 어떠셨는지 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까 최미경 사장님 보이시던데 예 라이언 MC시죠? 최미경 사장님. 네. 네. 일주일 동안 슈도플랜 공부하면서 이 슈도플랜은 네트워크의 어떤 성서구나 정석을 배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은정 MC님의 언어를 들으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마 분명히 성장통이 올 텐데 슈도플랜으로 중심이 잡혀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MC님께서 10장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저도 기대했거든요. 저는 10장이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오늘 메모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1장에서 5장, 6장까지는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뒷부분에서 흐릿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10장에서 많이 얻었고요. 끓는 온도,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한 번 들어서 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우리 또 MC님 한 분 또 모셔볼게요. 김진경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열심히 지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소득을 위해서,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5명에 집중을 해서 그 5명의 열정의 온도를 30도 이상 유지를 하게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또다시 새로운 열정의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항상 유지할 수 있는 30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1강의가 꼭 필수다. 그래서 절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내 스스로가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 주 동안 쇼더 플랜 또 정석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한 주 동안 받아 적기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복습하고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성의도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쇼더 플랜 책 함께해요. 그 삽질에서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걸 놓고 3일 정도를 만나게 되죠. 그 3 일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분을 파악하고 그분한테 또 어떤 안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또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쇼더 플랜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